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죠. 부부, 자식,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 또 거래처 사람 등과 늘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이 있을 때 심리학 지식을 활용하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를 토대로 인간관계와 사랑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상당수가 내성적인 성격을 문제 삼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의 고민을 심화하는 게 바로 MBTI 성격 검사 결과죠. 특히 4개의 영문자 중에 제일 앞자리 영문자가 I로 나오면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외향적인 지원자를 선호하는 기업들 때문에 MBTI 검사 결과를 I에서 E로 바꿀 수 없냐고 문의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웃어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망이 크겠지만 사실 타고난 성격을 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I 판정을 받은 분들이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MBTI 검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MBTI 검사는 원래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만들었는데요. 마이어스에게 홈스쿨링 교육을 시킨 어머니 브릭스가 타인을 접할 기회가 없던 딸에게 다양한 인간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금처럼 성격을 규정하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건 잘못된 사용법인 겁니다. MBTI 검사 결과는 우리 모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MBTI는 환경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향적인 성격이 사회생활의 단점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갖지 못한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도 많습니다. 다만 내향적인 사람이 외부에 사용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기술이 부족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 MC 유재석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내향적인 이들도 에너지와 시간을 잘 배분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성숙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이 먹으면 욕망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품이 있고 점잖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해리 G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책에서 욕망을 포장하려고 내뱉는 말이 개소리이며 거짓말보다도 더 악질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가 어려서 몰라서 하는 말이야. 바로 이런 말들이 개소리라는 거죠. 이거 보고 뜨끔하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포장했던 건지요. 심리학에 거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의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이 게임에서 최상위 결과와 최하위 결과를 내는 팀은 고연령자 그룹이었는데요. 최상위 결과를 얻은 팀원들은 원하는 걸 아주 솔직히 밝혔고 최하위 팀은 끝까지 감추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점을 감추고 타인 심리를 조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감정적 학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사람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가하는 사람도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왜 남편은 끊임없이 부인의 외모를 폄하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뜻밖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은 관심에서 밀려나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아내를 붙잡기 위해서 이제 당신은 밖에 나가도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며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너는 사업하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냐. 자, 이런 말을 만약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면 그 말을 하려는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가 있다 싶으면 말을 꺼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의도하지도 않은 가스라이팅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녀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는 크게 접근 동기형 관계와 회피 동기형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근 동기는 좋은 걸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와 함께하고 싶고 어딜 같이 가고 싶은 바람이죠. 이에 반해서 회피 동기는 나쁜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남녀의 마음이 모두 접근 동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늘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고 불편하고 피곤해도 집에 데려다주는 이유죠. 또 남친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도시락을 싸는 것도 접근 동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이상 지나면 접근 동기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쯤이면 상대방이 있어서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다는 회피 동기가 주로 작동하죠. 매일 출근하던 남편이 퇴사해서 집에만 있으면 아내가 불편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연애 감정을 회복하겠다고 안 하던 짓을 하면 마나님의 등짝 스매싱을 맞기 쉽습니다. 집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감정을 밖에서 찾다 보면 바람을 피게 되는 거고요. 사랑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결혼 연차에 따라서 재정의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다른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퇴직하는 사람에게 헌사나 기념품을 전달할 때 그가 행한 좋은 일만 언급하고 나쁜 일을 막아준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퇴직자가 오래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의 나쁜 일을 막아준 부분을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피 동기가 적합한 관계라고 해도 접근 동기가 너무 없으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밥이 좋다고 매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장난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여기서 또 오해를 하고 실수합니다. 본인 기준으로만 장난을 치다가 또다시 마누님의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 거죠. 장난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희롱은 나만 좋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장난을 치라고 하니까 연애 시절에 하던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대방의 기준을 헤아리고 맞춰야죠. 연애 시절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장난을 걸지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카페 탐방을 자주 갑니다. 아내는 굉장히 민감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카페의 인테리어나 메뉴도 무척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카페에 가면 두세 시간은 그냥 가죠. 그런데 저는 둔감한 편이라 메가커피나 스벅이나 거기서 거기 갔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내무장관이 좋다고 하면 지금은 다 좋은 거죠. 많은 남녀들이 좋은 연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을 이용하면 최소한 안 좋은 상대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피해야 할 이성은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집착은 사랑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집착을 하거든요. 접근 동기는 없고 회피 동기만 있는 경우입니다. 원츠만 있고 라이크는 없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피할 사람은 선택적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경우를 가려서 얼굴을 바꾸는 사람인 거죠. 항상 부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생각보다 덜 위험합니다. 나쁜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정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원래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방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좋은 연인인 척하니까 정작 당사자는 그의 정체를 모른 채 옹호하기 바쁩니다. 혼자만 바보 되기 쉽다는 거죠.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도 어지간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과 어울리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 나오면 싸움 나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정말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운 좋게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체크할 건 정직성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무리 세계관이 비슷해도 오래가기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심리학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관계와 남녀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삶에서 심리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마전이었습니다.